안녕하세요. 엉클제 돈돈 주간경제뉴스. 오늘도 여러분 찾아뵙습니다. 한 주간의 뉴스를 좀 추려서 여러분들과 같이 생각해 볼 한두 개의 제목들을 찾아봤습니다. 먼저 국제경제 뉴스부터 생각해 보죠. 브라질 코로나 확진자 100만 육박. 정치 경제도 혼돈.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점점 멈출 듯 하다가 다시 살아나면서 세계적으로 굉장히 위협 요소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브라질도 마찬가지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100만 명을 눈앞에 두고 있다. 브라질 정부는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서 봉쇄 조치를 완화하고는 있지만 소비 심리가 위축된 탓에 기대한 효과는 거두지 못하고 1분기에서 2분기도 마이너스 성장을 이끌어갈 것이란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하루 동안 브라질의 코로나19 확진자가 23,050명이 늘었으니까 19일 기준으로 누적 코로나19 확진자가 98만 3,359명으로 미국에 이어서 세계 2위예요. 미국은 226만이니까요. 하루 2만 명 이상씩 늘어나는 추세를 볼 때 100만 명 돌파도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난 16일에는 하루에만 37,200명 이상의 확진자가 판정을 받았으니까요. 미국의 39,000명 지난 4월 24일 날 하루에 판정받은 것 다음으로 역대 두 번째 기록입니다. 사망자도 이에 따라서 하루에 1,000명씩 쏟아지면서 지금 47,859명, 5만 명을 눈앞에 두고 있네요. 무덤을 파내가지고 유골을 비닐박에 옮기고 다시 거기에 코로나 사망자를 묻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을 정도니까요. 상당히 심각한 거죠. 더구나 이 브라질은 남반부잖아요. 남반부는 이제 겨울이 다가오는 거잖아요. 겨울이 다가오면 이 독감 이런 것들하고 같이 유행이 돼가지고서 한꺼번에 겹치면 더 호흡기 질환이 심해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들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걱정이 많아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라질 정부가 계속 경기가 침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경제활동 재개를 계속 허락하고 있는데 1%대 저성장 올해는 좀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작년 재작년이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올해 3% 성장을 기대했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말이 아니게 경제가 곤두박질을 하고 있습니다. 물가 하락까지 이어지죠. 물가 하락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 사람들이 물건을 안 사니까 소비력이 떨어지니까 계속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가격을 떨어뜨려서라도 물건을 회전시키기 위해서 가격이 하락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죠. 물론 원가 절감도 있지만 이런데 이 물가 하락이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소비를 망설이는 이유는 앞으로가 더 일자리를 잃게 될 수도 있지 않냐. 소득이 감소하게 되면 더 힘들어질 거 아니냐. 그러면서 주머니를 열지 않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자, 코로나19와 세계 경제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엉클제 원포인트 코칭은 여러분들이 브라질 그러면 축구와 삼바 이런 것만 기억하실 수 있는데 세계 경제에서 브라질의 위치는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큽니다. 남미 최대의 경제 국가지만 면적은 세계 5위, 인구는 2억 이상으로 세계 6위. 굉장히 큰 경제력을 갖고 있는 나라죠. 그런데 물론 지금 자기 실력을 발휘하지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 펀드 중에서도 브라질 펀드는 투자자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있는 브라질 채권을 포함해서 직접 채권 펀드 굉장히 인기가 있는 그런 투자 대상이기도 합니다. 하여튼 남미 경제의 미래뿐만이 아니라 세계 경제의 불안 요인으로 브라질 경제가 코로나19와 함께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세계 경제에서 제가 고른 제목 첫 번째입니다. 자, 이번에는 국내 경제 한번 돌아볼까요? 중국 인수설 떠도는 쌍용차, 새 투자자 찾기 안개 속 이런 제목이 나왔습니다. 13분기 동안 1년이 4분기니까요. 3년 이상 최악의 적자,
대주주인 인도 마힌드라의 지배권 포기 의사 표명 등으로 쌍용차가 굉장히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이게 뭐 순이익이 나야 되는데 순이익은커녕 적자가 누적되고 있으니까요. 22일 쌍용차에 따르면 마힌드라는 당장 쌍용차 지분을 매각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나서기는 하지만 우선은 유상증자를 통해 가지고 공동 투자자를 찾고 그 다음에 새로운 투자자를 찾아서 아니면 나중에 그 유상증자 이후에도 안 된다면 자기 지분을 팔겠다. 뭐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18일에 삼성증권과 유럽계 투자은행 로스차일드가 투자자 물색을 위한 주관사로 증권회사나 이런 금융권이 투자자 물색을 하거든요. 쌍용자동차가 직접 나서는 게 아니라 신규 자금이 들어오게 되면 75%의 마힌드라 지분이 뭐 다행히 좀 낮아지겠죠. 중국의 자동차 회사나 또는 베트남의 자동차 회사까지 거론되면서 인수설이 나오는데 그냥 설에 불과한 정도지 아직까지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뭐 쌍용자동차가 경제적으로 재무적으로 어려움에 빠진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뭐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지만 지금 뭐 세계 자동차 업계가 굉장히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이때 새 주인 찾기가 그렇게 쉬울 거냐 뭐 이런 한쪽에 걱정도 있고요. 또 하나는 외국계 금융사에서 그 차입금을 빌렸는데 이 차입금을 빌린 문제를 갚기 위해서는 그 마힌드라가 51% 이상의 지분을 꼭 갖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쌍용차가 갚아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주주가 갚는 그런 조건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마힌드라가 자기 지분을 일정 지분 이상으로 유지하는 조건이어야지만 되기 때문에 이 쌍용차 매각설 또는 투자자 찾기 뭐 이런 것들이 좀 쉽지 않은 상황 하에서 쌍용차의 걱정은 점점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자, 엉클제의 원포인트 코칭은 코로나19 경제 타격이 뭐 곳곳에 점점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자동차 시장의 침체와 더불어 가지고 자동차 업계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뭐 자동차 시장이 글로벌 경쟁이 점점 심각해져 가지고 환경 문제하고 맞물려 가지고서 뭐 이런 그 좀 어려움에 빠져 있죠. 또 그 비용의 한계도 있습니다. 고임금 구조. 그 뭐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이든 아니면 그 관리직에 있는 사람이든 간에 이 노조 때문에 그런지 하여튼 그 고임금 구조가 그 자동차 회사의 고질적인 문제거든요. 가격 경쟁에 덧붙여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죠. 경직된 예산이라는 거죠. 원가, 그 원재료, 그 다음에 고임금 이런 것들로 꽉 묶여 있기 때문에 어떻게 꼼짝달싹 못하는 그런 자동차 업계, 특별히 쌍용차는 단일 차종에 의한 구조가 좀 한계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규모의 경제가 뭐 기아차, 현대차 이런 차에 비해서는 조금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에서 열세라고 하는 측면도 그 쌍용차가 좀처럼 출구를 찾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그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자, 국내 경제까지 돌아봤습니다. 엉클즈의 주간 뉴스는 여기까지요. 매번 말씀드리지만 궁금하신 경제, 금융, 뭐 뉴스 내용, 금융상품 또는 재무상담, 돈과 관련된 고민 아무거나 뭐 댓글로 보내주시면 제가 쉽고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드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소식 기다리면서 오늘 여기까지 돈돈 주간 뉴스입니다.